어두운 숲속 별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캠핑장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불빛이 사그라들고 캠핑 텐트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어두운 밤의 그림자들처럼 보였다. 이곳은 매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던 장소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들로 시작했지만 곧 분위기는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전설적인 유령 이야기가 있다던데 들어본 적 있어?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다. 어떤 전설인데? 한 친구가 물었다. 이곳에서 몇 년 전 한 커플이 캠핑을 하다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후로 그들의 영혼이 이 숲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매년 같은 날 이곳에 나타난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의 캠핑을 피하는 걸 권장해. 모닥불에 불꽃이 타오르며 친구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유령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겠어?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다. 시간이 흐르고 모닥불이 꺼져가자 친구들은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숲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나는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살폈지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로 텐트를 조금 열어보았다. 그 순간 나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보았다. 빛은 숲속의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그 주위에는 흐릿한 형체가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젯밤 숲속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어. 친구들은 나를 놀리며 웃었다. 그건 아마 꿈이었겠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사라진 곳에서 그 형체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어두웠고 나무들이 서로 얽혀 있어 길을 찾기 힘들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도와줘, 도와줘.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러나 동시에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그 실종된 커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와 함께 해줘.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를 떠났다.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았다. 그냥 꿈이었겠지. 숲속에서 혼자 있으니 그런 환상을 본 거야.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다시 그 공터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자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다시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도와줘.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다시 나무 아래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더욱 절박해 보였다. 시간이 없어. 나를 도와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너무 늦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순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다시 숲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가 온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을 헤매었다. 그때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나를 잊지 않을 거지? 나는 그 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나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냥 피곤한 거야.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자. 그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여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캠핑을 떠날 때마다 그 장소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몇 년이 지나 나는 다시 그 숲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나는 그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여자의 슬픈 영혼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경고했다. 이곳에서 캠핑할 때는 조심해. 그 여자의 영혼이 너를 부를지도 몰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숲을 떠올릴 때면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도와줘. 그 속삭임은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결국 나는 다시 그곳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공터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 여자를 위해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부디 당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며 나무들이 흔들렸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는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 숲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은 한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고 그녀의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캠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숲속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교훈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며 나는 새로운 캠핑의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